게시판 좀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요. 좀 많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가겠습니다. 020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15,100원 10% 들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월요일에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제 기억으로는 2주 전에 그 정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현금 들고 있다가 투입한 종목이 아마 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높지 않나. 매수가가 16,000원이 이 종목의 신고가인데 15,000원대에 잡으셨거든요. 네. 매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네. 매도, 그러니까 한치 앞을 자꾸 눈앞만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선이 올라갈 적에 지금은 없어진 종목이 있는데 평산이라는 거는 없어졌고요. 용현BM이라는 게 있고 태용이 있고 2004년도에 조선주가 싹이 트기 시작할 적에 대표적인 예로 태용이라는 종목이 1,000원도 안 했어요. 800원에서 한 13만 원까지 이제 올라오는 과정. 몇 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런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날 내가 갖고 있었다라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당대에 이거야라고 어떤 세상의 시그널을 준 종목이 있는데 그걸 돌이켜서 돌아가 보면은 하루하루 정말 애가 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1,000원에서 13만 원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물론 6,000원일 때도 신고가였죠. 올라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그날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다라면은 내 기분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심리 상태였으면 그때 팔았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새 이제 자동차주들이 조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저가 끝나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주식에서 좀 세게 버르시려면은 전체 어떤 큰 윤곽을 정확하게 짜놓고 그에 해당하는 종목에 돈을 넣어놓고 그럼 끝이에요. 오늘 고가가 15,500원인데 지금 14,000원인데 이런 거를 사실은 고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얘가 하는 사업이 분명히 시대가 요구를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장은 내일 모레 금리를 인상하네 안 하네 이러고 있는데 얘는 왜 할 일 없어서 신고가가 나가겠어요.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사연이 있어서 신저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돈의 힘을 믿고 요거는 세상과 맞냐 안 맞냐 그 고민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5,000원에 10%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정보인증 저희가 봐드렸는데 좀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멘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람대우 아가씨님 오늘 처음 뵙는 분이신데요. 종목 올리신 거 봐드릴게요. 3,000당 제약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매수가가 13,05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100%. 이 종목에 포트 한 종목에 지금 포트에 이 종목 한 종목만을 담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해야 될까요? 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는데 글쎄 가격대가 역시 보니까 거의 신고가 라인에 들어가셨고 한 두 달 정도 아마 좀 들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아마 좀 당연히 축소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싶고 물량을 줄인다면 또 그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좀 어떻게 보세요? 3,000당이 눈물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3,000당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3,000당이 사실은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13,000원 정도니까 한 이 선 정도 됐을 건데 이렇게만 요 구간만 한 1년만 잘라놓고 보면은 별로 안 오른 것 같거든요. 회사도 이익이 200억 가까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고 또 관계회사죠.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DHP 코리아 이런 데까지 사업이 잘 된다 해서 3,000당이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높낮이를 볼 적에는 벌렸다 늘렸다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별로 안 오른 것 같고 마음이 왠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초에 제약 바이오들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고, 역시나 삼천당도 매수하셨던 구간이 딱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건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횡보하는 거고 별로 안 높아 보였겠죠. 그때의 심리로 들어가면요. 그런데 삼천당 같은 경우는 저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요거를 축소를 조금 해서 보면은 사실상 2012년도에 생애 첫 거래가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요거 3,000원부터 요거 삼천당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많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별로 안 비싼 느낌이 들겠지만은 조금만 더 축소해서 보면 아, 삼천당은 다른 제약 바이오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거 보면 007570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 최근에 갑자기 올라왔던 거지 그 앞전서부터 과다하게 올라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당은 자기 실적을 기반으로 이미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착각, 요거는 이제 별로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 제약들이 이미 4월서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못 올라갔고 별로 안 올랐으니까 요거 사면 안 물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천당이 아싸리 일양약품이라든가 이런 데 물려 계셨으면 차라리 더 나아요. 요거는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겠는데 삼천당 같은 경우는 저 앞에서부터 3년 동안을 준비하고 끌고 왔다가 남들 빠지니까 다 같이 빠진 어떤 성향이 있고요. 지금 뭐 100%니까 이거 팔아서 어디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 조금 올라가고 저거 조금 올라가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헷가닥하기 딱 좋아요. 저게 올라갈 것 같아서 갔다가 또 지뢰 밟아서 또 고생하고 계속 그 코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계세요. 운명을 같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시면은 뭐 사신 가격 이상으로는 올 수 있는 시간은 줄 것 같습니다. 속상해 하실 이유도 없고 다음번에는 사실적인 어떤 높낮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밍 역시 조금 아쉽다는 진단이 나왔고 손실이 지금 너무 커지신 상태라서 좀 마음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좀 전략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핸드폰 끝자리 7000번 쓰신 저희 시청자님 이준호 차장님 팬이신 것 같은데요. K사인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3,450원이고요. 비중 좀 많네요. 40%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종목만 안 가네요 하고 또 눈물 표시를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음봉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K사인이 그렇게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실 시장의 요즘 움직임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패션이에요. 그냥 시장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건데 사실은 오늘 빨간색은 나왔지만은 이런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뭐 한 1,000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 앞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10,000원을 빼앗기고 오늘 1,000원 돌려받은 그런 기분뿐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걸 사가지고 이런 뭐 수익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고 신나게 10,000원 뜯기다가 오늘 1,000원 그냥 받는 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건데 그 네 종목만 요럴 때 안 가면 이것도 사실은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속상해요. 내 거만 그런 날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거 뭐 다 이겨내야지 어떡해요. 이 애가 그냥 녹으면서 살아가는 게 주식이니까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100% 사놓으신 거는 아니니까 다른 쪽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 뭐 올라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K사인 사실은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회사가 뭐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뭐 좀 이렇게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은 또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건 K사인인데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보령 메디앙스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들이 보령 메디앙스도 결국은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가 거기서 거래 한번 이렇게 한번 힘 받아가지고 요런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요런 케이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래에 붙여가면서 샥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지금 K샤인이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도 갑자기 될 거는 아니고요. 약간 세상에서 조금 운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서 거래 뜨끔뜨끔 올려놓은 거는 매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계셔보세요. 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아봐야 뭐 나만 피곤하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봤습니다. K사인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유비벨룩스 확인하겠습니다. 0753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16,0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이세요. 오늘 18,200원에서 종가가 나왔고요. 4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이달 초에 한 2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라서 수익이 아마 줄어드는 측면에서의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뭐 차익 실현성 성격의 매물이라고 한다면 좀 버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네. 제가 그 브랜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폭스바겐인지 어딘지 그 CEO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5년 안에 우리 자사의 차와 스마트폰은 다 연동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인터뷰가 나왔고 또 논설하셨던 분이 대한민국 산업이 중우장대에서 경박단소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논설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고개가 많이 끄덕끄덕여졌어요. 근데 유비벨로스도 결국은 스마트 홈 해가지고 냉장고니 청소기니 세탁기니 이런 가전제품에 적용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동작 설명하고 기기 상태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연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카로 이제 하는데 이제 자동차도 예전처럼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생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차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뭐 3000cc 타나 2000cc 타나 차에 금가루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차가 차기 때문에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던 것처럼 그런 혁신이 차에서도 결국 스마트 카가 나올 건데 국제 가전 박람회 요런 데 보면은 모터쇼라든가 엑스포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서 저마다 스마트카에 대한 로드맵을 막 다 제시를 하고 있고 유비벨룩스가 지금 사실은 실적이 너무 없죠. 실적이 없지만은 유비벨룩스의 사업은 그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이 조금 더 빨리 오면 유비벨룩스가 다른 회사로 변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손실이신지 조금 이익이었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차트는 사실은 뭐 마치 어떤 주도주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장기간 횡보하던 것을 최근에 거래 빵빵하게 세우면서 이거 다 돌파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K사에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힘이 센가, 매도가 센가, 매수가 힘이 센가 서로 막 이러고 있어서 사실은 보유할 의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은 보유의 의미가 없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유비벨룩스는 누가 이기나 그 싸움에서 매수가 이긴다라고 딱 시그널을 주면서 거래를 팍 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어쨌든 매수가 매도를 이겨가지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단가를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비벨룩스가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이익이 별로 안 나고 그냥 미래에 대해 꿈만 좋기 때문에 막연하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저쨌든 지금 딱 수급 붙여가지고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런 케이스로 막 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SM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있고 지금 유비벨룩스 요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나마 최근과 같은 장세에서 조금 종목은 잘
되신 것 같고요. 25,000원 그 선까지는 운이 좋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많이 나왔네요. 25,000원까지도 좀 가능하다면 시세 분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고요. 좀 두둑하게, 좀 마음 두둑하게 수익 많이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저희한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장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종목도 추천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지금 오늘 보면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어떤 전략 오늘 또 주실까요? 오늘 보면은 많은 분들이 15,000원에서 갖고 10%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하루하루의 일봉이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 형태를 보면은 시중에서 나오는 무슨 책이라는 거를 사서 보면은 무슨 형이다, 요거는 뭐 하락형이다, 뭐 쐐기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시중에서 그 나올 건데, 이러한 형태는 뭐뭐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형태가 모여서 어떠한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시장의 추세가 상승 패턴을 만들고 그게 입증이 돼야지 안심인데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세가 없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 절대 안 되고요.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가니까 엔저 끝나고 이제 저거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지만은 주식은 큰 윤곽을 잡고 그에 해당되는 종목을 개별 종목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돈 넣어두면은 그게 끝인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덩치 큰 산업의 대표적인 거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중후장대한 산업보다 경박단소한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주가 뭐 불투명이 해소가 될 건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칼을 뺀다 하고 계속 안 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한 상황이 왔었고 칼을 빼면은 오히려 안도랠리는 나올 것 같고 칼을 또 뺀다로 또 연기를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 그럼 그렇지 하고 다시 아래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심증적으로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 거였으면은 이미 우리 시장은 추풍 낙엽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를 보니까 심증적으로 좀 잘 되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고는 있고요. 그 사이에 아직까지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어떤 업종이 좋다 저런 어떤 그런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인터넷 은행 한다고 하니까 그런 콜센터 하는 효성 ITX 혼자 사는 사람들 도시락 사 먹으라고 동원수산 그리고 딸 바보 있고 아들 바보도 있는데 요새는 펫 바보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국내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올해 한 3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뭐 이글벳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종목이 나왔지만 삼성페이 하는 한국 정보 인증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윈스 요 정도가 개별 종목으로 조금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퍽 올라오고 퍽 내려오고 이런 거 장단 맞추시면은 가난해지기 딱 십상이니까 나의 목표 나의 중심 딱 잡고 일단은 좀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업종을 하나 골라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내 입장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 FOMC에서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도 좀 주도주가 나타나려면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을 아니 될까요? 주도주라는 네.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못난이들이 화장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데 네. 그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 막 이제 화장품 발라놓으니까 막 예뻐 보이는데 네. 그 속을 보면은 사실은 텅 빈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만 지금 참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에 속지 말자라는 부분을 저희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주도 차장과 함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렸고요. 전략 같이 짜드렸습니다. 중국장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기술주 주도로 해서 5%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유럽장도 지금 FOMC 결과 발표 앞두고 1% 내외의 주요국 상승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